인기 인플루언서 클라비큘라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현재 죽은 것으로 보이는 악어를 향해 총을 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혐의입니다. 기이한 이야기네요. 이 사건과 최근 그가 연루된 사건들의 연관성,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러앤크라임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러앤크라임을 시청하며 저희를 지켜보셨고 콘텐츠 제작이나 소셜미디어 업로드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들의 클립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는 오퍼스 클립을 사용합니다. 이는 AI로 어떤 플랫폼에서도 영상을 쉽게 자르고 만들고 업로드할 수 있는 올인원 AI 편집기입니다. 오퍼스 클립은 브롤 생성, 영상 리프레인, 오디오 정리를 쉽게 해줍니다. 오프스펀 프로 사이드바에 방문하세요. 가입하고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완벽하게 편집된 클립을 얻게 됩니다. 오퍼스 클립은 정말 원스톱 샵입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업데이트를 빠르게 전달하고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퍼스 더 프로 사이드바에서 일주일 무료 체험 후 50% 할인 받으세요. 그래서 클라비클라가 또다시 좋지 않은 이유로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에피소드를 방금 녹화했어요. 최근 에피소드에서 저희는 이 매우 인기 있는 룩스맥싱 인플루언서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룩스맥싱 인플루언서는 여성 인플루언서로부터 비동의 성관계와 그녀의 얼굴에 약물을 부적절하게 주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러앤크라임 유튜브에서 전체 에피소드를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비큘라, 본명 브레이든 피터스가 플로리다에서 공공장소나 주거지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MBC 마이애미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클라비클라와 그의 두 동료가 실시간 방송 중에 죽은 악어로 보이는 대상에게 권총을 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보도에 따르면 3월 26일경 프랜시스 S. 테일러 에버글레이즈 야생동물 관리구역의 이 보트램프 선착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 정책상 실제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스크린샷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0세의 클라비클라와 다른 2명의 온라인 인플루언서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2세의 앤드류 모랄레스 인플루언서 닉네임은 쿠반 타잔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26세의 야브딜 아나발 코토 토레스 또는 베이비 에일리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체적인 혐의는 그나 그의 동료들이 악어를 신체적으로 해쳤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위원회가 3월에 에버글레이즈에서 에어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악어를 향해 총기를 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일입니다. 그들은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위원회 허가 없이 악어를 죽이거나 해치려는 시도는 플로리다 법상 불법입니다. 모든 이야기엔 양쪽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라비클라의 법률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사인 스티븐 크레이머와 제프리 네이먼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인 에어보트 가이드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경범죄 혐의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지침을 신뢰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체 상황이 이해되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대응과 여론 대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범죄로 기소된 공인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모랄레스의 변호사인 미차드 엘 쿠퍼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대중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하게도 어떤 동물도 다쳤다는 주장은 없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증거는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제 의뢰인은 당국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지침을 신뢰했으며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모두 5월 20일에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미스터 피터스, 클라비큘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불행한 혐의 사건들과 언론 보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클라비클라, 꽤 많은 팬을 얻은 인물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그는 거의 6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X에서는 14만 5천 명 이상, 틱톡에서는 거의 94만 명,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 킥에서는 33만 8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모를 개선해 성장하고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즉 외모 극대화에 대해 설교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소송에 휘말렸을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에서도 다른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여성 사이의 싸움을 유발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폭행 및 폭행 공모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것이 이 여성들을 착취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라이브 방송 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다른 사건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 권리 변호사 존 필립스를 모셨습니다. 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혐의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루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이건 본질적으로 아무런 도발 없이 공공장소에서 총을 쏜 경범죄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리고 제가 그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나요? 뭐든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인 답변입니다. 저는 그냥 그가 검사나 판사를 정말 화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범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일도 영상에서 아주 거만한 태도로 벌어졌고 그와 관련된 일은 대체로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에게는 다른 문제들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약간 도발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판사가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각할 기회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혐의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그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든, 혹은 다른 사건들이 무엇이든 간에, 혹은 그가 논란의 인물이거나 도발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보는 게 뭐죠? 젊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팔로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죠. 하지만 설령 사람들이 혹은 판사가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판사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그가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건 배심원단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형을 선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형을 선고하는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작은 형 선고 심리일 뿐이지만 피고인의 성격에 관한 다른 요소들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너무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악어도 이미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판사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 역할 중 하나는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풀어주면 범죄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따라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일주일 부금을 선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플로리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엔 790.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하위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공장소나 포장된 공공도로, 고속도로, 거리의 통행권에서 총기를 고의로 발사하거나 포장된 공공도로, 고속도로, 거리의 통행권 위나 점유된 부지 위로 총기를 고의로 발사하거나 또는 주거지로 주로 사용되거나 주거용으로만 지정된 부지에서, 야외에서
무모하게 또는 부주의하게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 1급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을 방어하거나 총기 발사가 요구되는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공공도로나 부지에서 총기를 발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어업 및 야생동물보존위원회나 플로리다 산림청이 사냥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공공도로나 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증명은 간단한가요? 다시 그 부분으로 가봅시다. 이 내용을 보여준다고 주장되는 그 영상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의 한 문장, 우리가 거기에 총알을 쏠 수 있을까?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건 내가 이 총을 쏘는 이유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만약 당신이 허가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간 거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트 선장, 그것도 에어보트 선장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플로리다 법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변호사와 진술을 받죠? 변호사 진술은 이 사람이 준 지침을 믿었다는 식이었지만 법적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 항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기사와 함께 차에 타고 창문 밖으로 총 쏴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물론이죠 라고 답해도 잠깐만요. 이게 Of course, you're in a okay. 다르죠. 고속도로에 있으니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프로리다의 이 특정 지역에 있다면 모두가 가본 곳은 아니고 투어를 하면서 거기로 데려가고 거기서 네, 여기서 쏴도 돼요 라고 한다면 좀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법을 모른다고 해서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한 발 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물론이죠 라고 한 것이 일종의 허가와 같다는 주장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법은 그 점에 대해 꽤 명확합니다. 그는 법을 어기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조 이그조틱을 변호했고 캐롤 베스킨 관련 일에도 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호랑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뤄왔습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 관리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엄격하죠. 오클라호마가 아마 1위일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와 연방 야생동물 관리 요원들은 이런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 집행관들이 왜 에어보트 선장이 총기 사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지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냥 본인 목적을 위해서 죽은 동물에게 총알을 쏘는 거죠. 그가 이런 혐의로 기소되고 그 말을 믿고 따른 거라고 말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그가 에어보트 선장이나 그 회사에 대해 정당한 소송 사유가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가 전화하면 제가 그 사건을 맡을까요? 솔직히 저도 가끔 유명인 사건을 좋아하긴 하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 체포, 악의적인 기소, 그리고 부주의한 조언으로 인해 제가 체포되고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결국 어떤 손해에 대한 건가요? 변호사 비용인가요? 네, 맞아요. 그의 명성이 손상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 뉴욕타임스도 다룬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알다시피 Law and Crime은 미국에서 선두적인 매체예요. 법학에 감사하지만 뉴욕타임스도 있죠. 하지만 그냥 제 말은 뭐든지 소송을 걸 수 있고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별 진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사람 스타일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이지도 않고요. 이왕이면 이기고 싶겠죠. 당신도 난 그냥 넘어갔고 감옥도 안 갔어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가 전화하면 받아서 생각해 보겠어요. 글쎄요. 그의 변호사들과 다른 사람의 변호사들도 싸울 것처럼 보이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미지상 별로 득될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그들이 재판으로 나아가서 방어 전략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방어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영상에 범죄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가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제 메모를 다시 보면 우리가 거기에 총알을 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어요. 악어가 죽었든 살아있었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야생동물을 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총기를 발사한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검찰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그냥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뜨거운 이슈라서 보도가 계속되는 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유죄 인정 합의를 통해서 감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보호 관찰, 사회봉사, 벌금 같은 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소송은 잠시 제쳐두고 그가 직면한 다른 경범죄 혐의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확인해 보니 오시올라에서 이미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가 두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고 촬영한 혐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14살, 11살, 8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서 약간 그 주변에 있죠. 세상에 6핏, 7인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 사람에 관심 없어요. 저는 제 나이 때문인지 스티브나 조 이그자렉 같은 쪽이 더 익숙해요. 하지만 당신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조회수를 위한 거라 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검사나 경찰 그리고 정부 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런 일은 오랫동안 하드 락커들과 래퍼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수준의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제이크 폴이나 미스터 비스트처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조롱과 괴롭힘이 당신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의 핵심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아마도 그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신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아마도 자신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나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건 악어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혐의와 관련해서 그가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했던 한 가지는 그들이 그에게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에버글레이즈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부 소유의 공원에서 사실상 총기를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오늘 아침 일이었어요. 정말로 잭슨빌, 듀발 카운티의 형사 법정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에 대해 읽으면서 여기서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플로리다 야생동물위원회 페이는 대체로 꽤 강경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제시 웨버 사이드바를 생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판사님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시 웨버 생각 중이었습니다 라고 답할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게 좋은 변호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살렘 판사님도 그걸 좋아하셨고 그에게 안부 전해줘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요. 정말 감사합니다. 흥미롭네요. 최근에 그의 소송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도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이 일의 전개를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별 말씀을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 하시려면 X,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네이션의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 금, 동부 기준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